네, 전문가의 시각으로 체크포인트 짚어보고요. 또 추천 종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4개의 체크포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공개해보죠. 바로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달 들어서 2월 달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가 2491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가 2591포인트였습니다. 딱 100포인트 올랐는데요. 이제 2월 시작하자마자 코스피는 강한 반격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는 약간 좀 주춤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과연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지수의 향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네,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1월 2일 날에 코스피 지수가 2675.80, 2675를 좀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한 달 내내 하락하다가 뭐 1월 한 중순 이후서부터는 뭐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중에서는 뭐 거의 중국 이외에는 거의 최하위였는데 최근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는 조금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최근의 상승은 결국엔 저PBR, 뭐 저평가 위주의 주식들에 대한 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그게 뭐 선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뭐 일단 일조는 하고는 있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동시에 큰 폭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뭐 저PBR주 뭐 그런 쪽에서의 상승은 지금 아직까지 추세는 있으니까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는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KB금융 대표적으로 뭐 기아나 이런 쪽으로 먼저 기아 쪽 먼저 잠시 보시면은 지금 어제도 일단은 뭐 한 기아 같은 경우 장중에 뭐 한 4, 5% 정도 하락했다가 뭐 좀 올려놓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하락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저PBR 주식만 가서는 현재 저는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렵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2615 금요일자에 고점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상승해봤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2630, 40 뭐 요 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부진한데 이런 쪽에서의 상승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뭐 기술주, 성장주 쪽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야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2675입니다. 그걸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외인 투자자들은 의도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인데 의도적으로 파생 쪽하고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플레이도 좀 나오는 것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뭐 기술주 이런 쪽만 지금 거의 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부진했죠.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인 만큼 이쪽에서의 매수가 외인들은 어제 좀 매수를 했고 그렇지만 기관들도 매수가 해줘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뭐 2675 넘고 2700 넘고 그래야 그렇지 않을까. 지금처럼 뭐 일방적으로 그쪽만 매도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크지 않다.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상승 여력도 제한적 따라서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도 조금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시각 들어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포인트였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에서도 핵심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M7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뭐 팡, 마가 이렇게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M7 대신에 이제는 M&M이 뜬다. 박수범 이사님이 들고 오셨는데 뭔가 초콜릿 이름 같기도 하고요. M&M 어떤 종목을 묶어놓은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우리가 그전에는 뭐 매그니피센트 7이라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 관련 종목들을 보면 뭐 애플이 있고 뭐 알파벳, 베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7으로 불렸는데
여기서 좀 AI 쪽이 좀 더 집중되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이 안에서도 7개 종목 안에서도 강력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해서 이제 딱 3가지가 언급이 되었어요. 뭐 그러면서 MNM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지금 현재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보게 되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이 3가지를 현재 AI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저는 뭐 알파벳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는 뭐 최근에 뭐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들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지만 그 전부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오랫동안 10년 이상 계속 개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판단하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구글 쪽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구글의 최대 주주인 이제 알파벳의 주가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미국인 어차피 뭐 우리의 시각은 아니고 이제 미국인들의 시각이니까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픈 AI의 지분을 40% 이상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 인공지능 관련돼서 뭐 B2B 쪽도 마찬가지, B2C 쪽도 마찬가지고 제품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에 있어서 실적에 좀 반영되는 올해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AI 칩을 만들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AI 칩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관련 종목 이제 3종목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핫하게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에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적으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2종목이 워낙에 또 시총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낸다면 지수에 있어서도 업사이드를 좀 더 열어놔야 된다는 시각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많이 나왔어요. 매도세가 많이 나온 이유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좀 뭐라 해야 되나요? 나오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하나의 또 기관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면 기관은 선물 쪽에서 매수로 전환됩니다. 근데 매수 전환되는데 이 부분을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제 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순매수로 또 전환되면서 물량을 또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지수는 계속 상승 쪽이지 절대적으로 하락 쪽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지금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은 계속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마찬가지고 이번에 명절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내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면 계속해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장의 큰 틀을 통해서 두 분의 또 시각의 차이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시장에는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한 분은 우리 증시 지수 자체는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 한 분은 쭉쭉 잘 뻗어간다. 이렇게 해서 또 다양한 시각으로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강 섹터, 요즘 시장에서 다소 좀 관심이 멀어져 있는 섹터기는 한데 업황이 하반기부터 회복될 전망이라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철강 업황이 계속되는 악화로 인해서 지금 주요 철강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지금 부진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전년 대비 큰 폭의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에 이런 실적의 부진의 원인은 국내 이제 업황 악화인데, 업황이 악화된 거는 결국에는 국내 건설 경기가 지금 부진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을 해야 되는데,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가격 인상을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이제 철강 업계는 가격 인상을 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열연 제품을 1월서부터 톤당 5만 원을 인상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제품들 같은 경우도 1분기 내에 순차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일단 계획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요가 크게 늘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뭐 큰 기대하기는 좀 무리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업황이 회복이 돼야 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회복은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연착륙을 지금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도 뭐 최소한 한 2차례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재작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요 업체들 주가 차트 움직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어요. 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엮이고 하지만은, 역시 주요 결국엔 실적이 나오는 거는 철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런 것 때문에 저 PBR주, PBR이 한 0.4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에 관련주로 좀 묶여가지고 좀 올랐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저 PBR, 그다음에 역시 그 기술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좀 회복이 돼야지 실적이 개선이 되고, 그럼 선순환 고리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빠르면 한 6월 정도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 섹터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로 조금 밀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투자의 호흡이 좀 긴 분들께 적합한 섹터, 이렇게 철강 업종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시장에서 핫하죠. 자동차 시승 잘 달립니다. 현대, 기아차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급등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의견으로 한 줄 가져오셨어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대차, 기아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차에 비해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상승 추세의 일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그동안 저 PBR, 저 ROE를 가져가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걸 지금 현재라도 좀 따라잡아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좀 관망을 해야 되냐, 많은 고민이 좀 드실 겁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도 더 강한 섹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래봐야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이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 거의 한 20%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우리가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신차가 좀 나왔었죠. SUV 제품도 미국 시장에서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특히나 미국에 대한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역대급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현대차와 기아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대한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아직까지는 좀 약간 좀 딜레이 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토론에 대한 이제 부분에서의 부담감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지금 인피니언, 그 전장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SiC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인피니언이, 지금 2030년까지 현대그룹차가, 전 세계 1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처음에 저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좀 약간 좀 의아했어요. 왜 인피니언이 지금 현대차 그룹을 그렇게 좋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인피니언 같은 게 이제 독일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금 현재 현대차 쪽으로, 그룹 쪽으로 해서, 상당량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가,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앞으로 전장 쪽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시장이 조금씩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미미하게 좀 중저가의 제품들만 많이 판매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인도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을 꾸준하게 높여 나가면서 일반 서민들도 지금 이제 가점 소득의 증가 추세에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소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좀 올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법인 시장을 통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현대차도 기아도 마찬가지고 상승 추세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에 따른 기아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외국인과 연기금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둘 중에 선호를 한다면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좀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차 보면 온 우주가 도와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은 도요타에서 지난 2006년에 이 품질 결함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했었는데 이것이 거의 한 20년 만에 재현이 된 상황입니다. 도요타 쪽에서 다시금 품질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쪽에서 좀 쉬어가는 가운데 우리 완성차 업체들 점차 힘을 좀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 보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20년짜리 차트 상단까지 와 있는 현대차, 그리고 합병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 차화정 때보다 지금 더 간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기술적으로는 조금 붙이지 않나, 붙임이 있을 만한 자리 아닌가,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분명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바라보실 때는 이걸 지금 현재 올라타야 되나라는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확실한 거는 물론 상방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저항 매물대가 좀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물론 단기적인 또 하루 이틀 정도도 조정이 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간밤에 보니까 좀 자동 완성차 업체들이 다들 보니까 주가 조정 좀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니오라든지 전기차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M도 마찬가지였고, 니콜라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다들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월등하게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그들보다는 좀 더 강한 시세를 지금 이제 꾸준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투자자들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 저평가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꼼꼼하게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추천주로 넘어가 보시죠. 최호재 전문가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JW 중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지금 결산 실적은 사상 최대로 일단은 나왔고요. 지금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바로 패밀리라고 있는데 그게 계속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제품군이 고마진 제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올해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어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이 좀 있었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좋은 실적이 나온 만큼 결국에는 지금 이게 당장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보통 좋은 실적 발표하면은 3주에서 한 달 후에는 주가는 반드시 상승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33,50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문을 조금 아래쪽에서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3,900원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33,500원 이하로 이 매수가는 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39,000원 설정됐습니다. 다음은 박수범 이사님은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네이버를 좀 가져고 나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줬어요. 매출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오히려 주가는 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실적이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와주면 단기적으로는 좀 누르는 힘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좀 물량을 좀 정리하는 분위기긴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거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AI 쪽이죠. AI 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금 B2B 시장에서 B2C까지 제품을 지금 현재 다양화시킨 부분들이고 여기에다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좀 끌어올렸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조 원 정도 매출을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이버 웹툰을 따로 지금 뉴욕 증시에 IPO 상장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명 지분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거고 네이버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눌러져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하지만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항상 외국인들은 좀 그래요. 일단 실적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 일단 좀 때리고 보자. 나는 관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과거에 그랬었고 그리고 과거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항상 그랬었고요. 서프라이즈 실적 나오면 일단 때립니다. 때리고 주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좀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조정을 좀 크게 받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좀 모아갈 시점이라고 좀 판단해서 오늘 좀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 전략은 목표가는 일단 25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종가가 208,000원이었는데 208,000원에서 25만 원까지 무난하게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손절가는 지금 이제 20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저점 부분까지 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악재가 좀 발생했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20만 원을 제시하고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하도 많으니까 사실 네이버 실적이 금요일에 나오고 그날 많이 오르고 어제는 좀 밀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네이버 계속해서 좀 오름세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를 해주셨어요. 오늘의 종목 JW 중해제약 그리고 네이버까지 알아봤습니다.